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건설회계 시리즈 이제 두 번째인데요. 1년에 한번 건설업 실태조사를 하거든요. 근데 그리고 건설업체 이제 기업 진단지침이라고 2018년도 6월에 이제 개정이 됐는데,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좀 알고 영업정지 처분을 피하자는 의도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럼 보도록 하겠습니다. 건설업 같은 경우 이제 실질자본, 이거에 대해서 건설업 하시는 분 중에 실질자본에 대해서 뭐지 이게? 실질자본이 뭐지? 이렇게 하신 분이 있는데, 어, 자본금 있잖아요. 그 건설업을 하게 되면 자기 돈을 이제 주식을 발행해서 넣잖아요. 이게 자본인데, 이제 나중에 사업하다 보면 이제 자산도 생기고, 그러니까 투자한 것들도 있고, 부채도 생기고 이렇게 하는데, 어, 그냥 재무상태표에 나와 있는 자본이라고 해서 그거를 어, 다 인정해 주는 게 아니고 실질 자본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심사를 하게 됩니다. 근데 이게 예전에는 3년에 이제 한 번 했었는데, 지금은 그러니까 2018년부터죠. 매년 이제 건설업 실태조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그러니까 이렇게 3년 주기로 해서 결산 재무제표를 이제 보고하고 이제 추가적으로 실태 조사를 하게 되는데, 이제는 이게 폐지됐고 이제 주기적 신고가 폐지되고 매년 건설업 실태 조사가 시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실태 조사의 중심이 아까 물어봤잖아요. 실질 자본. 이게 실질 자본에 대한 관리, 감독, 강화입니다. 그러니까 건설업 같은 경우를 할 경우에는 자기 자본이 이제 어느 정도는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실질 자본 잘 모르는데, 그러면 영업정지 처분 받을지도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잘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건설업을 하려고 하시는 분, 이제 건설업을 하고 있는 이제 대표님이나 이제 이제 회계 관련 일하시는 분은 알고 있어야 됩니다. 이게 뭘까요? 이게 뭐냐면 매운 치킨입니다. 이제 사진으로 봐서는 잘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재무제표 상태만으로는 이제 이게 진짜 실질 자본인지 아닌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제 조사를 하게 되는 겁니다. 진짜 자본이 맞냐 안 맞나. 이게 바로 건설업 실태 조사입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보면 건설산업기본법, 국토교통부가 매년 자본이 충실하지 못한, 그러니까 자본이 충실하지 못한 건설업체를 찾아내서 이제 행정처분을 하게 됩니다. 행정처분에는 이제 두 가지가 있죠. 영업정지, 등록말소. 영업정지는 기본적으로 6개월이고요. 신규 계약 등 제한이 있습니다. 근데 일정 요건이 충족되면 일부 경감도 해줍니다. 그리고 행정처분 중에 영업정지 말고 등록말소가 있는데요. 이제 직전 3개년 사이에 동일한 사유로, 그러니까 실질 자손이라고 하는 실질 자본 미달로 영업정지를 이제 받은 적이 있으면 이제 등록 말소가 됩니다. 이제 하늘이 있고 구름이 있고 잔디가 있고, 이걸 왜 했냐면 이제 실태조사에도 이런 과정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대상업체 선정,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서면심사,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청문. 이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네, 한번 살펴보면 대상업체 선정인데요. 국토교통부가 대상업체를 선정해서 이제 소재직 시도지사, 지자체에게 통지를 해줍니다. 그래서 실질 자본이 기준 자본금보다 이제 적다. 근데 또 오타네요. 결산 재무제표를 기준으로 정기연차 결산 재무제표를 기준으로 이제 실질 자본과 기준 자본금을 비교해서 실질 자본이 기준 자본금보다 작다면 이제 그 업체를 대상 업체로 선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기준 자본금에 대해서 한번, 그러니까 기본 자본금이라고도 하는데 이제 법인인 경우입니다. 이제 건설 업종별로 다 틀립니다. 그래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에 나온 건데 건축공사업은 5억 원 기본적으로 자본금이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토목조경공사업은 2억이 더 많은 7억 원. 그 다음에 전문건설업은 2억 원에서 10억 원 사이 이렇게 있는데 이게 바로 기본 자본금, 기준 자본금인데요. 이거보다 실질 자본, 심사에서 실질 자본이 작다면 이제 대상업체로 선정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가 이제 서면 심사를 하게 되는데요. 시, 도지사, 지자체가 이제 자료를 요청해서 받게 됩니다. 이제 재무제표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장부를 요청하게 됩니다. 그래서 실질 자본이 기준 자본금, 아까 예를 들면 만약 건축공사업을 하시는 분은 이제 5억인데 그거보다 실질 자본이 크다. 그러면 심사가 종결되는 거죠. 괜찮은 거니까. 근데 만약 실질 자본이 기준 자본금보다 작다. 그러면 행정처분 이제 내용이랑 이것도 출석인데 출석이라고 청문에 이제 출석하라고 이제 통지를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대한건설협회 등에서 위임도 가능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청문인데요. 이때 아니다, 우리는 실질 자본이 기준 자본금보다 크다, 이렇게 이의 제기도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서면 심사 때 제시하지 못한 자료를 보완도 할 수 있습니다. 이 청문 기간에. 그 다음에 실질 자본 충족 여부를 소명할 수 있는 기회도 있습니다. 그래서 청문할 때는 출석을 하는데 누가 출석을 하냐면 경영자 또는 회계 담당자가 출석을 하고요. 필요한 경우 세무대리인 등 참석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판정 결과 기준 자본금이 미달할 경우 행정처분, 아까 말씀드린 영업정지 또는 등록 말수로 처분받게 됩니다. 네, 그리고 청문위원은 외부 공인회계사가 청문을 진행하기도 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